이태원 참사를 수사 중인 경찰 특수본이 사고 원인 규명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임재 전 용산서장의 보고 지체 의혹도 제기되고 있는데요. 현재 수사 상황은 어떤지 관련 내용 임준태 동국대 경찰행정학과 교수와 살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경찰 특수본 출범 이후에 오늘 첫 기자간담회 열었습니다. 현재 수사 상황 어떻습니까? 일단 그 관계자들 한 85명 정도를 아마 수사 대상에서 선정해서 좀 수사가 진행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용산 경찰서 상황실, 또 서울 경찰청 112 지령실 이런 상황실에 대한 어떤 그 무전 교신, 상황 전파 관련 내용들. 그다음에 이제 사건 현장에서 어떤 현장 감식은 이미 끝난 것 같고요. 사건 현장에서 사건을 목격했던 신고, 또 했던 그 시민들, 그리고 또 부상을 입었던 사람들. 왜냐하면 이제 부상자의 경우라면 가장 현장에서 가장 가까이 있었고 본인이 그런 피해를 입었기 때문에 어떤 누구보다도 그 주변 상황에 대한 것을 정확하게 아마 진술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지금 보고 라인을 통해서 경찰 지휘부의 당시 어떤 동선도 살펴보고 있는 내용이 있는데 특히나 좀 의혹이 있는 게 이임재 전 용산서장 현장에 도착한 시간이 조금 다르게 나오고 있고 또 동선도 좀 의혹이 많습니다. 이 부분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상황 보고서에 기재된 내용은 10시 20분 정도로 알려지고 있는데 5분 만에 온 걸로 도착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실제 지금 나온 이제 조사 일부 알려진 바로는 거의 한 45분 정도 간격이 있다라고 합니다. 그쵸?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혹여나 어떤 그 상황 보고서를 혹시 조작이나 또 허위를 기재했다든지 이럴 가능성이 있는지 정말 아니면 파출소에 그 시간대에 왔는데 뭔가 좀 잘못돼서 한 45분 정도의 시간적 차이가 있는지 이런 부분들은 명확히 이제 이 수사 과정에서 그 원인과 또 자초지정이 살펴져야 될 부분이라고 보여집니다. 지금 가장 궁금한 부분이 이임재 용산서장이 삼각지역 일대에서 윤 대통령 퇴진 촉구 집회 당일 오후 이제 9시에 현장에서 통제를 하고 있었고 9시 30분경에 긴급 상황이 발생했다는 소식을 듣고 사고 현장으로 출발했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삼각 지역에서 사고 현장까지가 2km 거리였고 도보로도 30분 거리인데 보고된 그 10시 5분, 15분 도착, 20분 도착이라고 한다면 1시간 30여 분 정도의 어떤 텀이 있는 겁니다. 이 기간 동안에 뭘 했을 것이냐 이게 지금 의혹인데 이 부분은 충분히 밝혀질 수 있는 게 서장 혼자 개인적인 용무를 볼 수 있는 건 아니고요. 9시 전후에서 서울 시내 또 대통령실 주변의 집회 시위가 어느 정도 마무리되었을 때 일설에 의하면 저녁 식사를 했다. 그건 충분히 예상 가능한 거거든요. 그렇죠. 그렇다면 이제 그 한 40분에서 1시간 정도의 어떤 오차가 밝혀져야 되겠죠. 제가 볼 때는 분명히 대통령실 주변 또 삼각 지역이니 어차피 다 근무 장소라고 보여지는데 그 사이에 정보과장, 경비과장, 교통과장 아마 그 시위 관리 또 경비에 동원되었던 간부들하고 식사를 아마 했을 겁니다. 근데 그 과정이 이제 시간이 길어지는 것에 대한 혹시라도 국민들에 대한 어떤 그 오해가 소지가 있어서 시간을 혹시도 제대로 안 밝혔을 수 있기 때문에 수사 과정에서 집회 시위 종료 시점, 이면 무전기라든지 이런 기록들은 다 나오기 때문에 이거는 압수수색하면 다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당시에 식사를 할 때 그 정황이라든지 아니면 식당이라든지 또 같이 참석했던 동석했던 경찰 간부들 이런 동선들까지 모두 조사를 하게 되면 적어도 집회 시위가 마무리되고 이태원 파출소에 10시 15분이든 10시 20분이든 이 도착 그것도 지금 상황 보고서가 일치하지 않다라고 일부 지금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어떤 문제점 또 동선의 어떤 그 지금 빠져 있는 부분들은 수사를 통해서 명확히 밝혀져야 될 부분입니다. 그 보고 체계가 무너졌다는 지적 지금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경찰의 그 공식적인 보고 체계는 어떻게 되고 있고 그 안에서 어떤 부분이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지 좀 설명을 해주시죠. 아주 이제 기본적인 원칙은 파출소 지구대에서 경찰서 상황실, 그다음에 이제 경찰서에서는 이제 지방경찰청, 또 지방경찰청에서는 경찰청 본청으로 라인을 통해서 우리가 보고가 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물론 정말 사태가 심각해서 지방청에서 상급 기관에 예를 들면 지금 대통령실이라든지 이런 이제 긴급한 상황이라면 할 수도 있지만 통상의 이런 정도의 어떤 그 집회 시위나 또는 혼잡 경비 상황에서는 경찰서, 지방경찰청, 또 경찰 본청 이런 순으로 가는 것이 통상입니다. 그런데 이번의 경우에 지금 서울경찰청과 경찰청 본청장에 대한 보고 라인이 상당히 시간이 딜레이된 것이죠. 그렇죠. 그런 과정에서 지금 이제 일부 내용들이 이제 파악이 되는데 왜 늦어졌는지 또 행정안전부 쪽이나 다른 라인으로 보고가 된 것은 그 용산 소방서 쪽으로 해서 아마 직보가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경찰 보고 라인과
소방서에서 현장 출동한 부서에서도 당연히 그 업무와 관련해서는 행정안전부 쪽으로 보고가 될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소방서 쪽에서 보고된 그 시점은 좀 빨랐는데 그러니까 행정안전부 장관은 오히려 경찰청장이나 서울경찰청장보다 먼저 보고받을 수도 있겠죠. 물론 이제 경찰 상황하고 좀 다르겠죠. 예를 들면 이제 소방서에서 보고하는 어떤 내용들과 경찰에서 보고하는 내용이 다를 수는 있지만 여하튼 그 이태원 상황에 대한 어떤 그 최초의 보고 시점 이런 부분들은 경찰과 소방이 좀 나눠져 있지 않았나 이렇게 추정이 됩니다. 그러니까 상황이 급하면 행정안전부 장관이 먼저 보고를 받을 수도 있고 뭐 대통령이 보고를 받을 수도 있는데 이번에는 행정안전부 장관이 보고를 받은 시간이 다소 대통령보다 늦었다 이런 얘기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이상민 장관이 시위 때문에 병력이 분산됐다 이렇게 초반에 이야기를 하기도 했었는데 지금 뭐 참사 당시에 경찰 기동대가 이태원 근처에 있었다는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왜 이 교통 기동대 외에 인파 관리하는 기동대가 움직이지 않은 건지 이 부분은 어떻게 봐야 됩니까? 지금 나와 있는 그 일부 보도 내용에 따르면 사실은 그 기동대의 원래 목적은 대통령실 주변 용산 삼각지, 뭐 녹사평 인근에 있는 교통 체증이라든지 또 유사시에 집회 시위로 인해서 어떤 혼잡이 생겼을 때 아마 예비대 성격으로 항상 그런 이제 경찰 경력은 대기를 하는 것이 상례입니다. 집회가 있으면은 집회를 통제하기 위해서 예비대가 있긴 한데 집회가 안 열렸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그 일부 대통령실 주변에 한 3개 중대 정도가 사실 경기도에서 온 부대라는 것도 알려지거든요. 사실 이 경기도에서 온 그 부대는 서울 그 지리에 우리가 구체적으로 알 수 없기 때문에 대부분 아주 좀 제한적인 역할만 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마 지원 나온 부대를 이태원이 가깝게 있었더라도 실제로 아마 투입을 하려면 이태원 같은 경우는 이 경찰 병력이 야간에 배치되기 때문에 사실은 최소 한두 시간 전에 자기 임무를 부여받지 않으면은 사실 외부에서 지원 나온 기동대는 사실 그 자리에 가서 할 수 있는 역할이 상당히 제한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아쉽던 것은 이 집회 시위와 또 경호 경비를 주 목적으로 하는 이런 이제 부대가 선점이 돼 있기 때문에 이태원에서의 어떤 그 예비대 성격의 그 부대를 운영하지는 거의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설사 대통령실 주변에 한 1개 중대가 있었다 하더라도 이태원 혼잡 사태에 대한 어떤 사전의 어떤 그 예비대 성격의 그 병력이 아니었기 때문에 투입이 안 된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태원 가나라는 지금 용산경찰서 지금 앞서 리포트에서도 같이 보셨습니다만 2년 전에도 그렇고 그 이전에도 그렇고 이 이태원 주변에 다중 인파 사고가 있을 수도 있다. 그래서 관련 대책을 세웠다고 하는데 왜 이번에는 그 관련 대책이 없었던 겁니까? 1, 2년 전에 유사한 어떤 상황을 대비하기 위해서 용산경찰서의 종합치안대책 보고서를 작성을 해서 제가 읽어보니까 상당히 이런 정도의 또 준비를 할 수 있는 그런 정도의 문구가 다 기재가 돼 있더라고요. 그런데 우리가 참 이게 참 뭐라고 우리가 표현하기 쉽지는 않은데 용산경찰서가 최근에 대통령실이 옮겨오면서 용산경찰서의 어떤 주요 경찰서장이 어떤 임무의 어떤 그 우선순위가 사실 경호경비, 대통령실 주변에 집회 시위 관리 대책, 또 교통 관리 대책 이런 부분들이 일반 치안 업무보다는 아마 우선시 되었을 가능성이 대단히 높습니다. 경찰 조직의 생리상 적어도 대통령 경호를 담당하는 관할서, 예전에는 이제 종로경찰서가 대부분 다 그 직급에서 경무관 승진이 가능했던 그야말로 참 어렵고 힘든 보직이기 때문에 그 보상 차원의 승진이 이루어졌거든요. 그렇다고 본다면 용산경찰서 역시 다른 일반 민생 치안보다는 부득이 이 대통령실 주변을 집회 시위 교통대책 또 경호 경비 업무까지 맡다 보니까 이러한 그 중요한 상황에서 그 혼잡 경비보다는 집회 시위나 경호 경비 쪽으로 우선순위를 두다 보니까 이러한 그 상황을 되도록 대비하지 못한 아쉬움이 있습니다. 교수님 앞서 그 이임재 전 용산서장의 동선이나 뭐 공백에 대한 의혹들은 압수수색하면 나온다 이렇게 말씀하시긴 했습니다만 이번에 특수본의 압수수색 대상에서 용산서장실이 빠졌습니다. 그리고 용산서와 서울청이 수시로 소통했다라는 기사도 나오긴 했습니다만 서울청장실도 압수수색 대상에서 빠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셀프 수사가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냐 이런 의혹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우리가 이제 범죄 현장이라면
경찰서장실이나 서울경찰청장실이 예. 현장에 어떤 증거물이 남아 있을 거죠. 그러나 예. 이거는 당시에 서울경찰청장 같은 그 사무실 있지도 않았고 또 보고라인 자체는 대부분 요즘은 핸드폰이나 유무선으로 하기 때문에 그 자체가 일단 압수수색 대상이지 사무실 자체에 어떤 뭐 특별한 예. 이런 사건에 대한 어떤 그 지위와 관련된 중요한 문건이 있다든 제가 볼 때 그렇진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이 부분도 예. 조사 과정에 뭔가 그 서장실이나 서울경찰청장실이 중요한 증거가 있을 법하다라고 판단된다면 압수수색은 당연히 또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야 되기 때문에 예. 그에 상응하는 어떤 상당한 이유를 또 경찰이 소명을 해야 됩니다. 아마 수사를 지켜보다 보면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아마 의혹이 좀 풀리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 계속 수사가 이루어지고 있는 와중에 이상민 장관에 쏠리는 시선도 있습니다. 아무래도 뭐 재난안전에 대한 주무장관이기도 하고 경찰의 지휘 책임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혹시 행안부 장관에 대한 수사도 이루어질 것이냐 이런 뭐 어떻게 보면 궁금증도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수사라고 하는 것은 범죄 혐의의 상당성이 있을 때 우리가 주관적 혐의가 있을 때 개시를 할 수 있는데 사실 뭐 과실 부분을 따지기 위해서 예. 수사를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이 형사법상에서 과실을 우리가 따지려면 어떤 행위에 대한 기대 가능성, 그러니까 주의 의무를 다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하지 않은 경우, 예를 들면 행안부 장관이 예를 들면 그 업무를 자수상이 알고 있고 또 그 업무를 직접 지휘를 하는 입장이라면 혹시라도 과실 부분을 우리가 추궁할 수 있지만 예. 현재 상태로 어떤 지휘 라인의 가장 상층부에 있는 공무원이기 때문에 어떤 수사상의 예. 까지는 제가 볼 때 확대하기는 어렵고 최소한 그날 동선 보고 체계 라인 또 알고 있었던 내용 이런 부분까지는 조사는 가능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됩니다. 예, 수사가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진행이 되다 보면 어디에서 어떤 책임이 있을 것이냐 이런 부분도 조금씩 나올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임준태 동국대 경찰행정학과 교수와 함께 짚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예.